안녕하세요. 자녀교육 드림맘입니다. 오늘은 자녀를 키우다가 번아웃된 학부모님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인데요. 사실 아이 키우면서 예쁘기도 한데 키우다 보면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. 그리고 너무 우울감이 심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 있지 않나요? 정말 이런 시국에는 더더욱이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. 주변에서 이런 괴로움으로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갔는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꼭 이런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셔서 지혜롭게 아이를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돼야 한다는 거예요.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이를 똑바로 못 키우는 것 같다, 또는 아이가 왜 이렇게 못 따라할까,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 우울감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. 그런데 실수를 한 거에 대한 너무 깊이 그걸 고민하고 고찰하고 고뇌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잘 키우는 것 같지만 정말 실수 많이 하거든요. 저도 대책 없이 실수를 많이 해서 이런 죄책감, 실수에 대한 자괴감에 많이 빠졌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우울한 마음 100번 이해하거든요. 한 20개 중에 하나군지나 이 정도로 저는 실수투성이었는데,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어쩜 저 여자는 저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정보가 어디에 있나 봐,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제가 하면서 일으켰던 실수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걸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,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맡기게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9개월 때에 제 아이가 이게 눈만 빼고 고무풍선처럼, 아니 축구공처럼 퉁퉁 부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그때 MRI도 찍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는데요. 그래서 아직도 두통 있다 그러면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거죠.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잘 알아보고 할 걸 왜 이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덜 알아봐서 내 아이가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무지함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도 느끼고 힘들었었어요. 어디 이것뿐이겠냐고요. 또 대입에 대한 것도 있어요. 이 아이의 그 카운슬러와 약간의 그런 괴책에 말려서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보다는 카운슬러가 원하는 쪽으로 밀려가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1년을 보냈었거든요. 그때 제 아이가 뇌수술을 받고 싶다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. 물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아주 시적절하게 학원도 딱 알아봐주고 공부도 딱딱 맞춰주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,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고 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병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이를 잘 키울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. 10개도 실수할 수 있고 20개도 실수할 수 있지만,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를 제대로 건져서 아이의 재능을 파악하고 키울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부모거든요.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서칭하시고 나의 이런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, 이런 걱정을 하시겠냐고요. 벌써 이런 부분부터 고민하시는 건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그 많은 실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털어내고 해방하시고, 그리고 다시 리셋하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. 우리가 막 하기도 힘든데 계속 하다 보면 화가 불끈불끈 쏟고,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왜 화냈지 후회하고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. 그게 우리가 과부하가 걸린 거죠. 너무 힘든 거예요, 지금 시점에서. 그럴 때는 내가 너무 아프다, 지금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부분을 가족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. 사실 저는 이제 그때 굉장히 힘들 때 이게 미국 기사에 엄마가 파업한다라는, 그래서 집 밖에서 시위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파업하고 싶더라고요. 근데 파업은 아주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아요. 왜냐하면 제가 파업하고 나면 다음에 아이가 파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빠가 파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파업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요.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걸 알리고 누우세요. 그리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고 기어가서라도 밥을 차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시켜 먹든 아니면 굶든 엄마의 자리를 정말
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드셔야 돼요. 상황극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 때에는 다 내려놓고 누우세요.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겠구나. 잘못하다가 저희 엄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.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끔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고 우리 엄마한테 좀 미안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조금 더 내 일을 잘해야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돼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그 화내고 짜증내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신지에 대해서 뭔가 짜증내고 화를 내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심각하게 아주 불쌍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냥 침대에 누우셔서 쉬시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자신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주는 거예요. 뭔가 예쁜 거라던가 갖고 싶은 거를 너무 큰 비용이 아닌 데서 하는 거죠. 사실 돈이 좀 생겼다 하면 자식이 뭔지 자식의 학원비라도 더 내고 싶고 맛있는 거 더 해주고 싶은 이 부모 마음은 뭔지 그래서 선뜻 우리를 위해서 뭘 쓸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암 환자들도요 예쁘게 화장을 해주면 회복률이 훨씬 높대요. 젊은 시절에 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때가 29 정도 되었을 텐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이때 정말 꿈도 많았고 기회도 많았고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뭐 그런 걸 세월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예쁘게 뭔가 꾸미고 나면 훨씬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저도 저렴이 피부과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. 기분이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이런 걸 죄책감을 느끼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복이 되셔야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남편도 함께 행복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아주 조그만 거라도 자신에게 선물을 주면서 잘했다고 도닥거려주고 그리고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걸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고 마음이 건강해져야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. 자식이 너무 소중해서 자식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너무 올인하게 되면 아이도 부담스럽고 저희도 무척이나 서운해진답니다.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더 화가 나요. 그래서 주고 그리고 뭔가를 약간 비워내고 그리고 저도 힐링하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번아웃이 일어나지 않고요. 좀 덜 일어나고요. 그리고 가족관계가 이렇게 민감해지지 않게 되죠.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가 옛날보다도 더 힘들어진 거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.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. 우리가 왜 상처가 나도 그 상처가 낫는 데에는 뭔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여러분이 빨리 회복되셔야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늘 생활화했던 저의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